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좌자산으로 이제 단원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좌자산에서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설명을 먼저 조금 드리면 당좌자산에서 얘로 화면을 이렇게. 자, 당좌자산에서 우리가 일단 필요한 게 어떤 걸 했냐면요. 당좌자산의 제일 첫 번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그래서 아까도 현금성 자산은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하고 현금하고 해서 우리가 수표 때문에 자꾸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PDD 수표라고 나오면 전부 다 현금. 당점이 발행한 당좌 수표 하나만 당좌예금. 맞죠? 그러면 여기는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서 단기 투자자산. 단기 투자자산 안에 들어가면 단기 예금이 있어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뭐 MMF, 뭐 펀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이 있을 수 있고 단기 매매증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기 투자자산에서는 단기 매매증권만 잘 아시면 되죠. 맞나요? 단기 매매증권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단기 매매증권에는 첫 번째 취득. 재비용 900번 대 수수료 비용이라 해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채무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 수익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지분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맞죠? 근데 지분증권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금 수익이라는 게 생기지만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배당금 수익은 현금 배당만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주식 배당을 받으면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맞습니까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평가라는 거를 하게 돼요. 맞죠? 평가라는 걸 하게 되는데 우리가 평가에서 또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은 단기 매매 증권만 미실현 보유 손익을 인정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면 원래는 우리가 미실현 보유 손익은 협회계규칙상 인정하지 않아요.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나한테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게 아니니까.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만 미실현 보유 손익을 인정하니까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여기서 우리가 평가 손익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평가 손익은 전부 다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거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미실현 보유 손익을 인정을 안 해버렸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처분이에요. 내다 팔죠? 그러면 내 단기 매매 증권은 장부가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면 처분가로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남으면 처분이, 돈이 모자라면 처분 손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이 정도. 그래서 단기 투자 자산.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매출 채권이에요. 매출 채권. 그러니까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받으러. 맞죠? 그럼 외상 매출금 받으러 하면 매출 채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하고 시험 문제 나올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우리는 실기 문제에서 어음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왔죠. 받으러움에 대해서. 그래서 자금 관리 회계 처리해야 하는 거. 우리 어제도 실기에서 쭉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매출 채권에서는 대손이라는 거예요. 결산 문제에서 대손이라는 게 나오죠. 기중 문제에서는 대손 처리하다 그러면 대손 처리하면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되면 1순위 대손 충당금, 2순위 대손 상각비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맞나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산에서 대손 예상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우리 어떻게 했었죠? 시산표의 잔액에다가 곱하기 퍼센트. 맞죠? 마이너스 바로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빼주시면 대손 설정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만큼을 결산 자료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좌자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요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좌 자산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조금 옆에다 적어볼게요. 자, 단기매매증권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자, 주당 2만원에 취득을 했고요. 기준 취득한 주식 중 10주를 주당 2만 1,000원에 매각하면서 수수료 5,000원을 지급한 경우에 처분이익을.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처분시 재비용이다. 그런데 처분시에 비용이 발생하면 무조건 처분가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만큼 싸게 팔았다. 그러면 지금 10주를 2만 1,000원에 매각했다 그랬으니까 21만 원이잖아요. 21만 원이 아니라 20만 5천원에 매각을 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20만 5천원에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만 원에 샀던 걸 20만 5천원에 매각을 했으니까 5천원의 처분 이익이 생기면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은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대여금 20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는 중요한 게 대여금에 대한 대손 설정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대손을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조금 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비용 안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맞죠? 그럼 그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을 예상을 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대손상각비다라고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처리를 해요. 그죠? 그런데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언제 쓰는 거예요? 매출채권이 아닐 때. 그러니까 미수금이나 대여금이 대손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게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충당금으로 80만 원 메꾸고 그럼 나머지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12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맞습니까? 1순위는 충당금으로 무조건 메꾸는 거니까.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 항공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을 100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입하고 수수료 5,000원을 포함하여 50만 5천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면 취득 시의 재비용은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죠.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맞나요?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취득 원가는 그대로 얼마예요? 50만 원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50만 5천 원이 되는 거고요. 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네. 답이 2번.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됐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배정과목 분류가 단기 매매 증권이 돼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공은 유형자산인 토지에 토지를 1억 원에 처분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다. 그런데 받으러음이라고 처리를 했나요? 토지를 매각했으니까 유형자산인 토지를 매각했으니까 어음을 어음이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래 차변이 뭐가 돼야 돼요? 받으러음이 아니라 미수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처리했으니까 받으러음이 대변으로 없어져야지 되고 차변에 가서 미수금이 들어오면 되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네, 원래 처리해야 할 것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은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매입한 단기매매 증권에 관한 사항이다.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그러면 1주당 매입 금액은 27,000원인가요? 그러면 100주를 샀으니까 270만원. 맞습니까?
수수료 원가에 포함시키면 아니 되오십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얘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 하나만 원가에 포함하시면 안 되는 거고 나머지 모든 자산은 원가에 다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